자, 안녕하십니까. 알른의 서재 심전도 강의를 맡은 조준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강 심전도 기초 아인트호벤 아저씨와 함께하는 심전도 약속이라는 부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전도의 기본 원리부터 해석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가 많이 빠르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심전도는 ECG 혹은 독일어로 EKG라고 불리는데요. 심장이 뛸 때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그래프로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네덜란드 의학자 빌럼 아인트호벤이 발명했으며 심방이 뛸 때 발생하는 전기 신호의 방향과 크기, 즉 벡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표준 12유도 심전도는 12대의 카메라로 심장을 동시에 촬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12대의 카메라들은 두 가지 평면에서 심장을 입체적으로 관찰합니다. 몸을 앞뒤로 자른 수직면에서 6개의 각도로 심장을 기준으로 몸을 가로로 자른 수평면에서 6개 각도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심장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T를 찍을 때 단면을 모두 모아가지고 입체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기 신호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둘러싸고 원형으로 전극을 모두 붙여가지고 측정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인트호벤 아저씨는 심장이 중심에 있는 가상의 삼각형을 고안해냈습니다. 자, 그게 아인트호벤 삼각형인데요. 이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왼쪽 팔과 왼쪽 발, 오른쪽 팔을 꼭지점으로 하는 역방향 삼각형입니다. 아인트호벤은 중심에 있는 전기신호의 벡터 값을 꼭지점의 세 전극으로 측정하였고, 이것이 원형으로 전극을 모두 붙여서 측정한 각과 편차가 거의 없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즉, 팔과 발에 전극을 붙여가지고 전기신호를 측정을 하면 심장의 전기신호 벡터를 알 수 있는 거죠. 단 3개의 전극만으로 심장의 전기신호가 어디를 향하는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인트호벤이 심전도를 측정할 때 약속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많아요. 먼저 심장의 전기 신호를 탐지하기 위한 탐지선입니다. 양극이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곳이고요. 음극은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리드 1부터 차례대로 시작할게요. 자, 리드 1은 오른팔이 음극, 왼팔이 양극. 리드 2는 오른팔이 음극, 왼발이 양극. 리드 3는 왼팔이 음극, 왼발을 양극으로 하고 음극과 양극의 전이차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정의냐 묻지 마세요. 그냥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이 결정이 되었죠. 이 리드들의 기준점을 심장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처럼 이렇게 분포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모든 것들은 벡터이다 보니까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 이동시키는 것은 측정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자, 얘네들은 두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양극 사지유도라고 부릅니다. 자, 또 다른 리드로는 AVR, AVL, AVF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각각 오른팔, 왼팔, 왼발을 양극으로 두고 나머지 두 극을 합친 가상의 기준점을 음극으로 해서 전이차를 측정한 것입니다. 자, 나머지 두 극을 합치니까 벡터의 덧셈으로 보면 음, 각각의 양극 정반대로 음극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리드들은 결국 한 극의 전위를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단극 사지유도라고 부릅니다. 자, 또 다른 리드로는 AVR, AVL, AVF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각각 오른팔, 왼팔, 왼발을 양극으로 두고 나머지 두 극을 합친 가상의 기준점을 음극으로 해서 전이차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두 극을 합치니까 벡터의 덧셈으로 보면 각각의 양극, 정반대로 음극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리드들은 결국 한 극의 전위를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단극사지 유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개의 리드로 심장의 수직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면에 이 6가지 요 전극들을 확인해야겠죠. 지금 12대의 카메라가 뭔지 약속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길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수평면의 6개의 전극은 가슴에 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흉부요도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서 봤던 단극사지 유도처럼 가슴에 붙인 전극을 양극으로 하고 거기에서만 전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점인 음극은 뭘로 할까요? 자, 이건 양팔과 왼발의 전위를, 이 세 가지의 전위를 합쳐서 가상의 기준점인 윌슨 중앙 단자를 음극으로 생각합니다. 이 가상의 기준점이 대략 심장과 맞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상의 기준점인 음극과 가슴에 붙인 양극의 전위차를 측정해서 흉부유도 V1부터 V6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응용하고 넘어가자면 가끔 단극 유도는 그 극만 붙이면 심전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단극 유도는 다른 전극들의 그 수치를 가상의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전극을 붙이지 않으면 심전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3개의 사지 전극과 6개의 흉부 전극으로 12대의 카메라, 리드를 정의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 측정할 때는 양팔과 왼발, 요거 외에도 오른발에도 전극을 붙여요. 네. 이건 심장 신호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심장 신호 외의 정기적 간섭, 노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른발의 전극 외에도 노이즈를 줄여주는 기계적인 장치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은 시간 관계상 강의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탐지선인 리드의 약속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심전도 선이 기준선에서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것, 즉 디플렉션에 대한 약속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디플렉션은 심전도 선을 손가락으로 잡고 위로 끌어올리냐 아래로 끌어내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한데요. 심장의 전기 신호가 어느 방향의 전극으로 향하는가입니다. 자, 대원칙은 탈분극이 양극으로 다가오면 파형은 위를 향한다입니다. 탈분극이 양극과 멀어지면 파형은 아래로 향하겠죠. 자, 재분극은 탈분극의 반대니까 재분극이 양극으로 다가오면 파형은 아래를 향할 것이고 양극과 멀어지면 파형은 위를 향할 겁니다. 자, 그러면 파형이 위도 아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심근에서 정기적 활동이 없는 상황일 겁니다. 자, 파형이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그 합이 0이라면 전기 흐름이 전극의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상황일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걸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심장의 전기 신호를 축구공이라고 하고, 자, 얘가 공이라고 해봅시다. 자, 양극을 카메라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디플렉션은 공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가깝고 크게 보이는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이 12개의 카메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공이 여러분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면 탈분극이 양극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공이 어때요? 점점 더 크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파형은 위를 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반대로 공이 여러분한테서 멀어지면, 즉 탈분극이 양극과 멀어지면 공이 점점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파형은 아래를 향합니다. 자, 근데 공이 계속 같은 크기로만 보인다면, 즉 정기적 활동이 없다면 파형은 움직이지 않겠죠. 공의 크기는 계속 똑같은 겁니다. 자, 특이한 상황으로 공이 여러분 바로 앞을 가로질러 날아간다면, 즉 탈분극 방향이 여러분이 보는 시선과 수직이라면 공은 중앙으로 다가올 때까지 커 보이다가 멀어지면서 작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형은 위로 솟은 부분과 아래로 내려앉은 부분의 합이 0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고급 용어로 이퀴패직 QRS라고 부르고
전기 흐름의 축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ECG 그래프의 위아래 파형은 심장이 뛸 때의 전기 신호, 즉 축구 공이 12개의 다른 위치에 있는 관중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젠 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장박동과 심전도 파형을 연결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것들부터 배워보죠. 자, 첫 번째로 정기적 신호가 컨덕션 패스웨이 안에만 있으면 디플렉션이 나타나지 않고 정기적 신호가 심장 근육을 전도시킬 때만 디플렉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AV 노드에 신호가 머물러 있거나 히스 번들을 지나고 있을 때 등등에서는 평평한 파형이 나타나겠죠. 자, 두 번째는 심전도 용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건 기계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출제되는 심전도의 표준 세팅은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자, 우선 가로축은 시간축으로 표준 속도는 큰 칸 5개인 25mm가 1초입니다. 요거 큰 칸 5개가 1초인 거예요. 즉 작은 한 칸인 1mm는 0.04초, 큰 한 칸인 5mm는 0.2초가 되는 겁니다. 자, 세로축은 전압축인데요. 표준 감도는 10mm가 1mV입니다. 즉 작은 한 칸 1mm는 0.1mV, 큰 한 칸 5mm는 0.5mV입니다. 자, 만약 표준 세팅으로 검사를 했는데 파형이 너무 높게 나와서 다른 리드랑 막 겹친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5mm를 1mV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축소시키면 됩니다. 자, 반대로 파형이 너무 낮게 나와서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20mm를 1mV로 해서 확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심장의 지배적인 전기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심장의 지배적인 전기 흐름입니다. 보통 심장은 우측 위에서 왼쪽 아래로 지배적인 전기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SA 노드가 우심방에 있고 좌심실에 심근세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배적인 벡터, 즉 전기 흐름의 축은 엑시스라고도 부르죠. 좌하향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지배적인 벡터는 질병에 따라 환자에 따라 조금씩 방향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우상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에 전문적인 용어로 노맨스 랜드라고 부르며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 찍은 겁니다. 즉, 별로 증상이 없는 사람의 축이 우상향이라면 잘못 찍은 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상축은 0에서 90도 사이, 여기가 제일 많고요. 예, 여기는 노맨스랜드라는 거예요. 여기가 나오면 잘못 찍은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파형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크게 P, QRS, T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름은 그냥 약속이에요. 자, 이제 파형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크게 P, QRS, T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명칭이 의미 없어요.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올 파형의 디플렉션과 관련된 설명들은 리드 2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 리드 2가 6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장의 축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분석의 용이에요. 예, 그래서 심전도를 찍을 때도 리드 2를 가장 길게 찍죠. 자, 요 베이스를 하고 자, 피파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보면 피파는 심방의 탈분극을 의미합니다. 자, SA 노드에서 신호가 발생하면 우심방으로 먼저 전도가 되고 그 다음 좌심방으로 전도가 되는데요. 피파는 이 둘의 파형을 합친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역시 우심방에 있는 SA 노드에서 신호가 발생해가지고 좌하향하는 탈분극 벡터를 가질 테니까 정면에서 보는 리드 2 입장에서는 위로 솟은 피파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V1 리드 입장에서 봅시다. 얘 입장에서는 우심방이 수축할 때는 자기 쪽으로 탈분극이 다가오다가 좌심방이 수축할 때는 얘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피파는 처음에는 위로 솟다가 나중에는 아래로 꺼지는 파형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QRS파는 심실의 탈분극입니다. 자, Q는 처음 밑으로 내려가는 파, R은 그 다음 올라가는 파, S는 R 다음 내려가는 파입니다.
만약에 내려가는 파 없이 처음부터 올라갔다면 Q 없이 R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간혹 QRS 모양을 알파벳의 대소문자로 구별해서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건 강의록의 그림을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형과 의미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Q파는 세툰 머슬이 전도되면서 리드2 입장에서 탈분극이 살짝 멀어지는 것을 반영합니다. 자, 이후 심실이 본격적으로 탈분극되면서 좌하향하는 벡터를 반영해서 크게 올라가는 알파가 생기게 되고 심실의 자유벽이 전도되면서 내려가는 S파가 생깁니다. 자유벽이 전도되면 탈분극이 멀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QRS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T파는 심실의 재분극을 의미합니다. 자, 특이하게도 엔도카디움과 에피카디움을 이루는 세포의 액션 포텐셜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탈분극은 엔도카디움이 먼저 하지만 재분극은 에피카디움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2 입장에서는 여기 리드2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리드2 입장에서는 재분극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재분극이 멀어지니까 어때요? 파형은 위로 솟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파형을 시간 순서대로 합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파형을 시간 순서대로 합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분석을 위해서 세그먼트와 인터벌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고 강의록을 보거나 이 강의에 있는 요 설명을 보고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형을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심전도를 해석해 봐야겠죠. 자, 근데 심전도는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빠뜨리는 것도 생기고 잘못 분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의 플로우, 순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사실 사람마다 무엇을 먼저 볼 것이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분석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칼리브레이션이에요. 자,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맞긴 한데 거의 모든 문제에서 표준 세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외워요. 자, 두 번째는 3R입니다. 각각 레이트, 리듬, 레귤라리티인데요.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레이트는 60회와 100회를 기준으로 서맥, 노말, 빈맥으로 나누고 선호빈, 리듬은 P 웨이브 다음에 따박따박 QRS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사이너스 리듬인지, 즉 SA 노드에서 조절하는 리듬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P 웨이브를 확인하는 겸해서 모양이 정상적인지 P웨이브 시작 전과 Q웨이브 시작 전까지의 기간인 PR 인터벌이 정상적인지도 확인합니다. P웨이브는 보통 120ms 미만, PR 인터벌은 정상적으로 120ms에서 200ms 사이이므로 P웨이브는 작은 3칸 미만, PR 인터벌은 작은 3에서 5칸 정도겠네요. 자, 레귤라리티는 R웨이브와 R웨이브 사이 간격, 즉 RR 인터벌을 확인해가지고 레귤러한지, 레귤러리 일레귤러한지, 일레귤러리 일레귤러한지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엑시스를 파악합니다. 엑시스, 즉 축을 파악할 때는 리드 1과 AVF를 확인하고 AVR로 컨펌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리드 1과 AVF가 이루는 각도가 90도입니다. 심장의 엑시스를 반영하는 것은 심실의 탈분극인 알파이기 때문에 리드 1과 이게 리드 1이라고 보고 이게 AVF라고 보면 얘네들의 R웨이브 길이와 방향을 벡터처럼 생각해가지고 벡터에 덧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더하게 되면 이 벡터가 나오겠죠. 이게 엑시스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정상 엑시스는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우에 리드 1과 AVF의 R웨이브가 모두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벡터의 합은 0에서 90도 사이를 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축을 확인하고 나서는 AVR의 R웨이브를 체크를 해서 아래를 정상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네 번째는 QRS 컴플렉스의 모양입니다. QRS 컴플렉스가 와이드닝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 전기 신호의 시작점이
심실 위인지, 심실 자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경우라면 심실 위에서 신호가 시작하니까 심실 근육이 동시에 빠르게 수축하면서 QRS 컴플렉스는 내로 하겠죠. 자, 근데 신호가 심실에서 시작하거나 심실에서 전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탈분극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QRS 컴플렉스가 와이드하게 되는 겁니다. 자, QRS 컴플렉스는 정상적으로는 100ms보다 짧은 게 정상입니다. 즉, 작은 2.5칸 정도가 정상값입니다. 다섯 번째는 ST 세그먼트와 T 웨이브의 모양입니다. 자, ST 세그먼트는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 확인하고요. T 웨이브의 모양은 QRS 컴플렉스와 방향이 같은지 너무 뾰족한 모양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 ST 세그먼트가 상승을 했다면 그때는 T 웨이브가 컨벡스한 모양인지 컨케이브한 모양인지까지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QT 인터벌인데요. QT 인터벌은 정상적으로 심박수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심박수로 보정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보정한 값을 QTC라고 하고 정상적인 QTC는 350ms에서 440ms입니다. 자, 이를 기준으로 단축, 노말, 연장으로 나눕니다. 단노연. 자, 이 QT 인터벌은 만약 문제에서 QTC가 정확하게 주어지면 베스트지만 주어지지 않는다면 보정해서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때는 그냥 러프하게 RR 인터벌의 절반보다 작으면 정상적인 QT 인터벌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한 표이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만의 플로우를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표를 활용해가지고 정상 신전도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